여기서 나를 한번 분석을 다시 해봅시다.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보단 좀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해보자고.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제 본들 건너오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힘들어. 힘들어. 뭐가? 삶이 고달파 지금. 시작부터 몸이 너무 힘들어 무거워 막 아주 시작부터 힘들게 가는 거야.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전해리는 그 꽃잎 프리러가 아래에 뜻이 나와 있는데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러. 그러니까 피기도 전에 아직 봉오리인데 지고 있어. 여기서 이 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피기도 전인 봉오리인데 지고 있다는 거에서 지금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이 꽃을 내려놓으러 간대. 그러면은 저 꽃이 뭔가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약간 포기하러 간다에 가깝구나 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신포 어디쯤에 또 헤매고 있어.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아.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바람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릉 사이로 스미려다.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다. 구릉 요 부분은 크게 뭔가 해석을 해야겠다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여기서 요것만 보면은 그냥 꽃샘 바람이 거기에 불고 있고 몸속에 곤두서는 봄바람을 느끼고 있고 눈앞에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릉이 보이고. 이거 영탄 맞는 것 같은데? 웬만해서 느낌표 있으면 거의 다 영탄이긴 해. 맞아. 대충 그냥 눈으로 훑었을 때 느낌표 있는 거 다 표시해놓고 영탄 해도 거의 한 99% 맞긴 해요. 그리고 다음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염소도 제 한 몸 한척 배로 따로 띄우고 있대요. 아, 지금 염소를 보면서 약간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런데 염소도 저러고 있어 하면서 염소를 보고 성찰을 하는 거야. 쟤도 지금 쟤 한번 끌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뿌연 황사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죠? 뭔가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만 가볍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이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지금 마음은 멈칫거리자 하고 있지만 상심이 남몰래 출렁거리면서 아지랑이 너머로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내적 갈등의 느낌이 나죠? 뭔가 좀 두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닷지 끊긴 배 한 척. 여기서 얘가 비유로 들어갈 테고 몇 개는 더 지워야 된대. 이걸 앞에랑 좀 이어보자면 우리 여기서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전해리는 그 꽃잎을 내려놓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포기와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이게 저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나의 마음이든 어쨌든 내려놓는다니까? 나한테서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포기와 가까운 거라 생각했는데 몇 개는 더 지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포기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더 내려놔야 되는, 더 부리러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덫이 긋긴 배 한 척. 본 화자의 상황에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해놓고, 일단 우리 아까 풀던 거 마저 풀어보자. 일단 X 3개 빼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할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냐? 현재형 어미 쓰고 있니? 쓰고 있어. 많이 쓰고 있어. 많이 쓰고 있어. 맞아. 명함의 대비는 없어. 그러면 너다. 그리고 나의 단독 문제 이쪽으로 다시. 문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옮겨. 33번.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김제범들. B가 심포 어디쯤에, C가 항구 몇 개. 적어놓자. 해봅시다.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고,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의 관계성을 의식한다. 돌아가서 보면은 꽃이 피는 것과 마음의 변화 간의 관련성.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꽃이 피면 상황이 가정이 됐어. 가정이 됐거나 원인이 되었죠. 면으로 알 수 있다는. 꽃이 피면 어떻게 되냐? 마음 간격이 한층 촘촘해진대요. 마음이 한층 촘촘해진대.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뭐야? 내면이지. 그래서 내면에 변화가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화자는 꽃이 피면 내면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의식을 하고 있다가 돼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A에서 건너기의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지금 A에서 건너는데 힘들어졌어. 그래서 B로 향하고 있다가 맞는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제일 헷갈렸었던 것 같아. 해소하고 싶어서 가나? 순간 헷갈렸었는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 함정에 빠지면 나처럼 헷갈리는 거야. 힘들어서 저기 가서 해소를 하려 하는구나 라고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여기서 화자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 꽃잎을 부리러 간다잖아. 이유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괜히 어렵게 막 저기서 지금 힘겹게 힘들라고 가고 있으니까 저걸 해소하러 가겠구나라고 괜히 좀 의미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대놓고 나온 이유를 놓친다. 그래서 나도 순간 헷갈려가지고 물음표 찍었다가 다시 보고 아 맞다 하고 넘어갔어. 해소하러 가는 건 아니 뭐래 해소하러 가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요 한 문단에서 이 두 개의 답이 나왔어요. 이건 맞는 말인 거잖아. 건너기 힘듦을 자각한 화자도 맞고
해소하고 싶은 마음을 비로 향한다.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응?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해석할 거 없잖아. 건너기 힘듦을 자각한 힘들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비로 향한다가 맞으면 얘가 답이 아닌 거고,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비로 향한 게 아니면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저 화자가 비로 향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쭉 가보면은 일단 힘들다 확인했고, 산포 어디쯤에 가는 이유는 요 전에 나오겠지 하고 미를 보면 그 꽃잎을 부리러 간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전에 있는 꽃잎을 부리러 신포 어디쯤에 가려고 해요. 여기서 요 꽃잎을 부리러의 의미. 사람의 등에 찌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 실했던 것을 내려놓으러 간다. 앞에서 꽃이 피면 마음의 간격이 한층 촘촘해진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문제 풀 때 했던 생각은 꽃이 피면 촘촘해진대. 그러면 뭐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으러 가는 걸로 이어지는 거가 아닐까 해서 요 촘촘한 꽃을 내려놓음으로써 힘듦을 해소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힘듦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의 비로 향한다가 맞는 말이지. 이게 좀 더 깔끔한 설명인 것 같다. 아까 앞에 했던 설명보다 다시 한 설명이 좀 더 깔끔했다. 좋아. 앞에 거 버려. 잊어. 이것만 생각해. 앞에 설명 잊어. 이게 더 깔끔했다. 다음 3번. 비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딨냐? 여기다. 전망에 다슬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여기서 꽃샘 바람이 나왔고, 색깔을 바꿀까? 너무 안 보이나? 파란색으로 해보자.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요 두 문장을 풀어서 썼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바로 나오고 있어. 바로 동그라미. 4번.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B와 C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이게 내가 아까 여기서 말했던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해놓은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이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여기서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적 갈등인 것 같다고. 그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고, 이게 그럼 여기는 맞겠죠? 원래 이런 건 한 번씩 끊어봐야 되잖아. 앞에는 맞는데 뒤에 틀리고 뒤는 맞는데 앞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끊었을 때 앞에는 맞아. 이제 뒤를 확인해보자고. 자신을 B와 C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이 부분은 근데 솔직히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게 비유인 건 알겠어. 저 닻이 끊긴 배 한 척이 비유이라는 거는 이 시를 처음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자신을 비유한 건지 뭔지는 솔직히 확신을 가지긴 힘들어요. 원래 문학이란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B와 C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B는 신포 어디쯤, C는 항구 몇 개. 그래서 얘도 나도 일단 물음표로 해두긴 했어. 아직 5번이 남았으니까. 5번이 확실하게 맞거나 아니라면 답이 그래도 좀 나올 테니까. 물음표로 해놓고,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일단 푸는 과정보단 지금 해석 느낌으로 가니까 순서를 살짝 뒤바꿔서 다시 돌아왔을 때 뭘 봤냐? 내 개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릴 수도 있어. 운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야. 어떤 시에서는 아닐 수 있어. 그냥 내가 이번에 풀 때 이렇게 풀었다인 거예요. 지금 하다가 여기서도 요 염소 보고도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한 비유도 자신에 대한 거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약간 좀 확률이 높은 물음표로 확률이 높은 물음표로 이제 완전히 맞나 아닌가 같은 거에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5번에 넘어갑니다.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한국 몇 개 이걸 딱 보고 일단 답은 5번이구나를 했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식 풀이가 아니라 제가 푼 방법이라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뽀록일 수도 있어. 여기서 화자의 목적지가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약간 화자의 목적지는 이런 곳이다 라고는 뭔가 한 번에 말은 못하겠는데 일단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게 뭔가를 부리러 가긴 하고 더 지우러 가긴 하는데 약간 뭔가 닿을 수 없다? 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화자의 목적지는 일단 아니야. 내가 생각한 이 시의 화자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부리러 간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힘이 들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을 한 거다라고 해석했어. 내가? 이게 진짜 맞는 해석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1차적으로 5번이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C가 여기서 다시 C가 뭐였더라? 하고 봤어. C가 항구 몇 개야. 여기서 말하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할 것들이었잖아요. 이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항구 몇 개가 지워야 할 것들. 그러면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C 자체가 얘 지금 지우려 하고 있잖아. 닿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목적지 이 부분이 없어야 맞는 말이지 않을까? 해서 확신을 가졌지. 해서 답은 5번이 맞았고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서 내 머리가 가리네. 사라져라. 4번? 염소도 제한모만 적배로 따로 띄우는지. 그거 보고 성찰하는 거 보면 자기도 배 띄웠는데 그 사이에서 배회하는 배로 인식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맞는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 호다닥 풀어봅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3점짜리 문제. 모고와 수능에서 볼 때마다 가장 풀기 싫은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생각할 걸 정말 많이 만들어주거든.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고요. 헷갈리니까 색깔을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보라색 말고 딴 걸로 해야지.
이걸로 해보자. 내가 열심히 눌러 써볼게.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봅시다.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중첩 공유, 인접 완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뒤에는 따로 볼 건 없지만 사실 그래도 일단 있으니까 우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 나에서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을 드러낸다. 이거는 우리가 전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과 거의 같아요. 계속 배 나오고 항구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4번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 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염소를 보고 성찰 이미 해석해 냈잖아. 근데 문제를 보기 전에 이걸 이미 알아내 버렸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맞는 거야. 여기서 염소를 보고 성찰이 이 문장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염소는 제 한 몸 한쪽 배 따로 띄우는데 라고 했다면 쟤는 저렇네 할 수 있어. 근데 염소 도가 들어감으로써 나와 같은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안 상태로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발견했잖아. 염소는 이래. 염소는 제 한 몸 한쪽 배로 따로 띄우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지. 쟨 다른데 쟤한테서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발견해. 근데 여기서 도가 나옴으로써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성찰도 했고, 이 도가 동일성을 보여주는 거죠. 도가 더함의 뜻을 가진 조사니까요. 마지막 5번. 나에서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로 뿌연 황석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넘어와 중첩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화자의 인식을 암시한다.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는 좀 어렵다고 딱히 뭐가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넘어간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지.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석길을 타박거리며 간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힘들 거다. 힘든 길이다. 힘든 길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게 힘든 길이란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뿌연 황석길이 가기 편한 길은 아니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화자의 이 아지랑이 넘어와 중첩되어서 암시를 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서 내가 이걸 풀 때 봤던 건 딱 두 가지였는데, 이 아지랑이 넘어. 근데 끝내 닿을 수 없는이 바로 이어져요. 이 두 문장이 이어진 문장인데 단이 내려갔다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끊고 새로 시작된 건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끝내 닿을 수 없는, 지워야 하는 이런 게 나옴으로써 뭔가 얘도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일단 추측을 하나 깔고 갈 수 있고, 물론 이건 추측이니까 확신을 가져선 안 돼. 이거는 추측일 뿐이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추측하면서 푸는데 이 추측을 확신을 갖고 풀면은 오답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밑에 살짝 깔아만 두고 버릴 수 있어야 돼. 절대 본인의 추측에 굉장한 확신을 가져선 안 돼요. 우리 앞에 했던 다른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확실하게 보이는 애들은 확신을 가져도 되는데 이 표현은 약간 이런 의미지 않을까는 추측으로 남겨둘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의미일 거야 는 솔직히 문학을 볼 땐 좋은 자세긴 해. 문학은 여러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입시를 해야 되잖아? 거기서는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슬프게도 입시의 문학은 정답이 정해져 있기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염소에게서 나의 모습을 봤어. 염소에게서 이미 화자는 자신을 투영을 해가지고 나도 저렇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새끼 염소라고 다를까? 터 염소 한 마리도 지평도 뿌연 황사길을 타박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염소와 같은 상황이었던 염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던 화자도 힘든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연 황사길이 화자가 가는 길, 이 아지랑이 넘어가 여기도 길이고 이 아지랑이 넘어를 길이라고 보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암시한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